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주말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문재인의 미국 방문이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 미국 방문을 보고 한마디로 창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창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들, 이런 대통령들의 경제 성장 덕분에 세계에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대한민국이 한국군의 젊은 장병들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원조받는 이런 일종의 백신 거지 국가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미국 방문해서 느낀 단상을 중요한 것만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문재인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백악관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백신 비축분을 사용하려 접근하고 있다. 한국과 같이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의 요청을 백악관은 어떻게 보는가? 보다 높은 기준이 있나? 한국처럼 부유하고 한국처럼 코로나19 상황이 썩 나쁘지 않은 나라가 세계의 상황이 열악하고 가난한 나라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제쳐두고 미국에 백신을 달라고 손을 내미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나라에게 백신을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세계에 미국이 백신을 지원하는 원칙만 밝혔습니다. 공평하고 백신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나라에게 주고 지역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이러이러한 조건에 한국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지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면서 한국군은 미군과 자주 접촉하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한다는 이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은 백악관 기자의 저런 날카로운 질문에 답변이 없어서 궁색한 변명을 댄 겁니다. 한미연합훈련도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한국군과 접촉할 일이 없습니다. 미군 내에 근무하는 한국군 장병, 카투사. 자, 이들에게는 미군이 접종을 할 때 모두 다 같이 접종을 해줬습니다. 때문에 한국군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미군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백신을 지원한다는 것은 아주 군색한 얘기입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문재인이 하도 애걸하니까 안 줄 수는 없고, 문재인이 한미 동맹이라는 가랑이를 붙잡아 매달리니까. 원래는 이것은 미국이 2천만 회분, 미국 정부가 파이자, 모더나, 얀센으로부터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인들에게 접종하고 남는 것, 이런 것들을 세계에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이 가난한 나라들을 위한 공동 구매 프로그램, 코백스를 통해서 대부분 지원하겠다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주로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가난한 나라들에 가는 것이죠. 한국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백악관에서 저런 질문이 나와서 전 세계에 보도될 정도로 이 문재인 정부의 끔찍한 백신 무능. 제가 그것을 보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저런 질문은 백악관보다는
며칠 전에 있었던 한국의 청와대에서 나왔어야 됩니다.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한국이 왜 미국에게 백신을 구걸하느냐? 차라리 백신 접종을 다소 늦추더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백신은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게 가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옳은 것 아니냐. 한국이 중간에서 백신을 쎄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한국 기자들이 문재인에게 물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핫바지에 바람 새는 소리가 또 나왔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북미 교섭에 관해서는 아무런 새로운 내용이 없는 한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저 성김을 대북 특별대표로 임명한다. 이 내용 빼놓고는 아무런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판문점 선언은 모든 것이 공고하지만 특별히 공고하고 이미 허공에 날아가 버린 것은 판문점 선언을 체결했던 2018년 그 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종전협정 서명자의 당사국도 아닌 한국이 무슨 권리로 그런 합의를 합니까? 애당초 모래성 같은 합의였고 그 해가 지남으로써 아무 쓸모가 없는 허공에 날아가 버린 이런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 세계의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협력을 한다. 이것도 만약에 바이든이 문재인이 한국 내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 원자력 발전소를 어떻게 때려부시고 어떻게 문 닫았는가를 알고 있다면 이런 내용에 사실 콧방귀를 꼈을 것입니다. 미국은 원전 수명을 70년, 80년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7천억 원을 들여서 원전 수명을 40년까지 연장시켰던 월성 1호기를 서둘러서 문을 닫아버린 문재인. 그러면서 전 세계인들에게는 저런 뻔뻔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외국 방문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문재인이 그래도 저런 대접을 받는 것은 바이든이 기자회견에서 호명을 하며 손을 들어보라고 했던 삼성, SK, LG 사장들,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 이런 대기업들을 70년대, 80년대에 키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우파 대통령들, 이런 대통령들의 경제성장 업적에 그런 업적 덕분에 문재인이 외국에서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온갖 대접을 받으면서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우파 대통령에게 패륜적 매도 행위를 저지르는 문재인 정권. 그는 외국 방문해서 보고 듣는 것이 없는지, 두 눈은 멀쩡하고 두 귀는 멀쩡한 것인지, 문재인의 외국 방문 때마다 일면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감사합니다.